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지역 내 유망 창업 벤처 기업이 성장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세종 엔젤 투자펀드 조성에 나섭니다. 세종 엔젤 투자펀드는 세종시 5억 원, 중기부 모태펀드 10억 원, 엔젤 투자자 민간 자금 5억 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 규모입니다. 시는 이 펀드를 통해 지역에 소재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매출억 30억 미만의 창업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펀드 운용은 한국벤처투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된 민간 창업기획자가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민간 창업기획자는 내년 1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과 투자에 나설 예정이며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으로 총 8년간 운영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9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세계보건기구 권고,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12세에서 64세 면역 저하자, 요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간염 취약시설 구성원에게 적극 권고됩니다. 이 외에도 12세 이상 국민도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단가 백신이며 이전 접종 효과와 관계없이 접종 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완료됩니다. 그간 기초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이번 신규 백신을 접종하면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종 일정은 오는 19일부터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세종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관내 코로나19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세종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함께 접종 편의성 차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도 권고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고교 학점제 현장 지원단에서 개발한 2023학년도 세종 미래지음 고교 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 2종을 보급했습니다. 수강 신청 프로그램 활용의 실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학급 및 시간표 편성, 수강 신청 프로그램 활용, 묻고 답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 현황 프로그램 매뉴얼에는 학생 개인별 과목 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필수 이수 학점 충족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 상담에 학생은 자신의 교육과정 설계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소담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부장 및 업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 학업 설계 지도 구현을 위해 개발된 교육과정 이수 현황 프로그램의 활용 공동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담고 서형진 교사가 프로그램 구성 및 활용 용도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사용 절차에 따라 실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행복정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품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안전 품질 관리 교육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합니다.
행복청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년 선제적으로 건설 현장 정기, 수시 점검 및 현장 관계자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총 공사비 30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설 현장 안전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23년도에 신규 착공한 중소규모 5개 현장의 현장 대리인,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안전 품질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복청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며 안전, 품질 시공 관리, 감리 업무, 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계절별, 공정별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현장별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문체부는 10월 16일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밀한 제2차관 주제로 민간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4%로 다른 지역 방문율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 산업은 지역 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관광의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제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조직, 업계가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지역기반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관광을 다룹니다.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향후 지역별로 관광조직과 민간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권역별 지역관광협의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해당 지역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104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개회선언과 함께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개회식은 10월 13일 오후 6시 20분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체전은 1920년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온 대회로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목포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내 70개 경기장에서 49개의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8천여 명과 18개 국가의 제외 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9,9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메달리스트와 유망주들도 출전해 다시 한번 좋은 경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웅비아라 전남의 땅올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1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은 한국방송 1채널에서 생중계됐습니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